안녕하세요. 6월 1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훈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예상 밖의 강세를 보였던 미 비농업 고용 결과에 달러와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현물 순매도세가 감소하면서 지수 낙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까지 회복했고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지수나 업종보다는 폭염 관련주 그리고 야놀자의 미국 상장 가능성, 방위산업 등 개별주 장세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 재개를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FOMC를 앞두고 고용지표 충격을 소화하면서 반등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상승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와 함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5월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하반기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경계감은 지속됐습니다. 엔비디아는 10대1 액면 분할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장중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편입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반면 2024년 세계 개발자 회의를 개최한 애플은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단오절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 패배 후 조기 총선 진행을 발표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고용지표 여파를 소화했고 3년물 입찰 수요가 부진한 영향에 상승세가 연장됐고 달러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 유로화 약세가 심화된 영향으로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비농업 고용 결과를 빠르게 소화하면서 미증시가 반등했지만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FOMC와 물가 지표를 앞두고 관망세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높아진 달러와 금리 부담으로 국내 증시도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내는 오늘 금통위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 원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내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른 증시 영향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FOMC를 앞두고 고용지표 충격을 소화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시장 관련 이슈인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오른쪽 그림에 있는 그 시간 순서대로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는 이제 정책 추진이 본격화하는 시기입니다. 6, 7월에는 일단 시장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언급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성과 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7월 하순쯤에는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서 야당의 입장도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이 국회에 제출되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점은 2024년 중에 정부에서 발표할 부실기업 퇴출 요건 완화 방안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사실 정책은 어떻게 통과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특히 이제 저희 KB증권에서 주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금융과 자동차 업종을 중장기적으로 선호하고요. 또 향후 법안 개정에서 변화가 감지될 경우에는 지주 업종으로도 관심을 넓혀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점에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발굴도 본격화해야 하는데, 일단 기존 관심 기업들 중에서는 클래시스와 휴젤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상반기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입법부로 그 주도권이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정부의 의지 확인과 이후의 정책 통과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가장 선호한 거는 금융 자동차고 향후에 법안 개정 특히 상법에서 변화가 감지될 경우에는 지주업종으로 관심을 넓혀가야 된다는 그런 하이난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픽스트 인컴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호 위원입니다. 네,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미국 FOMC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데이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약화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완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용이 살짝 주춤하거나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하고, 반면에 약화된다는 의미는 고용이 실업자가 늘어나거나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지난주 발표된 주요 고용시장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4월 VU 비율은 1.24배, 5월 비농업 고용은 27만 건, 5월 실업률은 3.96%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균형 혹은 잠재 수준과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비교를 합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노동시장은 약화보다는 완화되는 정도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FOMC 점도표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기존 3회에서 2회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롱거런 전망은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6월 점도표는 4월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지표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은 진정되고 노동시장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인하 전망이 기존 3회에서 1회 정도로 축소되기보다는 2회 정도로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롱거런 전망은 2.75%로 상향될 수 있을 텐데, 이는 최근의 잠재 성장률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미국 10년물 금리의 적정 범위를 4.2에서 4.6%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으로 예상되는 9월 전후로는 이 밴드의 하단 4.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5%에 근접했기 때문에 저희는 듀레이션을 소폭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된 노동시장 지표들은 5월달이죠. 그 균형 혹은 잠재 수준과 비교했을 때 좀 완화 국면을 시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6월 FOMC에서 관심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는데, 올해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2회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요. 롱거런은 약 2.75%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10년물 금리가 4.5% 내외에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 소폭 확대 전망을 유지를 하겠고, 크레딧 비중도 확대하는 전략을 추천한다는 그런 박준호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원자재 주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이번 주 원자재 시장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6월 오펙 플러스의 회의 결과,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우려 확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 중입니다. 이번 6월 초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가의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이 좀 혼재된 상황에서 시장이 현재 약한 펀더멘탈 속에서 좀 약세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KB증권도 이번 결정에서 나온 이제 4분기부터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완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 하반기 오펙 플러스 감산 완화와 함께 국제유가는 연말 70달러대 중반 하향 안정 전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기존의 366만 배럴 일의 감산은 2025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고, 그 8개국에서 200만 배럴 일의 자발적 감산은 기존 6월에서 9월까지 연장은 하지만 10월부터는 이제 서서히 완화되는, 즉 증산하는 스케줄이 발표가 됐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 월간 18만 배럴 일의 속도로 좀 감산이 완화, 즉 증산이 되는 스케줄이고, 이후 2025년부터는 월간 21만 배럴의 속도로 감산을 추가로 완화하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54만 배럴,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250만 배럴이 좀 누적으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수급에는 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70달러대 초반까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
이것도 중동 이슈가 절정이었던 5월 중순 이후에 좀 2,450달러에서 5% 내외의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 가격을 견인할 단기적인 요인은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의견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5월에 좀 특징적인 게 금 ETF로도 이제 자금이 12개월 연속 유출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점이 좀 특징적인데, 그 유입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적어도 순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의의를 찾아볼 수 있고, 저희는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제 금 가격이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국제 유가는 4분기부터 자발적 감산 완화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우려 확대,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 중에 있는데요. 저희 KB증권에서는 2024년과 2025년에 WTI 전망치 연간 평균 각각 78.5달러와 71달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면서 금 가격을 견인한 요인들이 축소되면서 일단 5%대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L 목표 주가 상향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DL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 2023년부터 25년 태양광 기술 전환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그 뒤에서 태양광 시황 얘기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72,000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이거는 2분기 실적 및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케미칼 사업부가 기존의 범용 PE를 고부가 POE, 태양광 코팅용 소재로 전환하는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이고요. 현재 이제 PE 중에서 POE를 전환하고 있는 비중은 작년 4분기 때 15%를 전환을 했고, 2분기 때 추가로 30%를 더 전환을 해서 거의 절반가량이 지금 POE를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E를 만들게 되면 기존 범용 PE보다는 생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원재료가 남아서 상공장까지 증설 가능성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POE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태양광 내에서의 변화 때문인데요. 그 태양광 산업이 기본적으로 최근 2년 동안은 50% 이상씩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20-30%씩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태양광 산업 성장 속에서 지금 믹스 변화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90% 이상이 그 퍼크라고 하는 P타입이었는데 이제 향후에는 23년부터 큰 변화가 있었고요. 이때부터는 N타입 탑콘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26년까지 크게 나타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탑콘에는 저희 DL이 만들고 있는 POE라는 소재가 그 코팅제로 주로 채택이 됩니다. 기존 퍼크에서는 EVA라는 화학 제품이 사용이 됐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의 이제 20-30% 성장률 외에도 이 탑콘이라는 제품이 이제 침투율이 늘어나면서 POE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탑콘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기존 P타입 퍼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수명이 25년 정도 워런티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기존 태양광 효율의 85%가량을 낼 수 있었고요. 이 새로운 N타입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사용을 해도 효율성이 거의 87%가 유지가 됩니다. 더 기간이 길고 우수한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OE 같은 경우에는 그 EVA랑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조금 더 효율성이 좋고 그 다음에 더 오랜 기간 물성이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탑콘을 사용하게 되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POE를 최근 태양광 업계에서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OE에 대한 수요 그리고 마진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분기 때부터 이제 증설이 추가로 되면서 영업이익은 1,37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컨센서스를 34% 상회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DL의 목표 주가를 68,000원에서 7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크레튼 판가 상승이라든지 POE 판매 호조 그리고 견조한 에너지 사업 환경으로 2024년과 25년의 EPS를 각각 16%와 8%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케미칼 사업부의 범용 PE를 POE로 전환하는 전략에 적중했다는 그런 전호재 의원의 코멘트였고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약 34%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굴삭기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5월달 중국 굴착기 판매량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내수 판매 대수가 8,518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2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누적 판매량은 45,751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 업체들의 경우에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17.1% 감소했고요. 누적 기준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8.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MS는 현대 인프라코어가 지난해 2.6%에서 2.1%로 소폭 하락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1.8%에서 1.9%로 소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 중국 로컬 대표 업체인 싸니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 성장했고요. 캐터필러는 6.5% 성장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중국 굴착기 월 평균 가동 시간은 74.4시간을 기록 중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하락한 수치입니다. 신규 판매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장비들의 가동률 상승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 굴착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5월 중국 굴삭기 내수 판매 대수는 약 8,518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약 29%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1월에서 4월까지의 굴착기 월 평균 가동 시간은 74.4시간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약 7.5%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판매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장비 가동률 상승이 선행돼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 굴착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정동익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업이죠. 산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유권 의원입니다. 산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돌 말씀드리기 앞서서 1분기 실적 간단하게 리뷰 드리면은 1분기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커스텀 사업의 수수료 감소, 자회사의 실적 부진, 그리고 판매 관리비 증가가 이제 주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은 산돌 자회사의 실적 부진은 비비트리와 산돌 메타랩의 IP 확대, 그 다음에 AI 기술 개발 비용 증가, 그리고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판관비 증가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산돌 구름과 모바일 폰트 부분의 꾸준한 성장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고 1분기 기준 누적 회원수는 약 155만 명, 작년 말 대비해서는 약 7% 증가를 했습니다. 자회사의 비비트리도 2분기부터는 이제 콘텐츠를 강화하고 상품을 개편해서 이제 수익 구조로의 변화를 현재 시도 중에 있는데요. 누적 회원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안착할 수 있는 25년에 자회사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말쯤 국내 대표 폰트 업체 중에 하나인 윤디자인 그룹의 지분 100%를 155억 7천만 원에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 절차가 6월 24일 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으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에는 3분기부터는 연결 실적에 이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폰트 시장 내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가 지금 현재 합쳐지는 상황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은 기존 70%대에서 이제 90%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산돌은 IPO 그 대표 주관 업무 수행했다는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1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커스텀 사업의 수수료 감소 그리고 자회사 실적 부진, 세 번째는 판매 관리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말에 윤디자인 지분 100% 인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인수가 마무리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한유견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1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